로빈후드 거래소가 연말 전에 XRP를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하자 XRP 커뮤니티들이 XRP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는데요. 최근 트위터에서 XRP 지지자 크립토 에셋가이는 거래소의 XRP 상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연말 이전에 XRP를 상장하는 미국 기반 거래소 로빈후드에 대한 소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셋가이는 로빈후드 거래소가 XRP를 상장하게 된다면 XRP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된 적절한 실사에 대한 로빈후드의 오랜 명성을 기반으로 낙관적인 XRP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매우 까다로운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하는 것은 XRP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로빈후드의 거래소의 확신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반응 중에는 로빈후드는 외부 압력이 아주 살짝만 들어와도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해버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말하는데요. 더 크립토 베이직이 보도한 바와 같이 로빈후드는 6월에 에이다, 폴리곤 및 솔라나를 상장 폐지했죠. 미국 규제당국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로빈후드가 상장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뉴스 데이터에도 로빈후드 거래소는 큰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즉,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규제 당국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래소라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하게 된다면 규제 당국 역시도 XRP를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대규모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무려 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로빈후드의 XRP 상장은 엄청난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가격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빈후드는 미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로 수수료가 없거나 엄청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최근 로빈후드는 미국 최초로 24시간 주식 거래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단 15개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만큼 까다롭다는 증거가 됩니다. 로빈후드가 공식적으로 XRP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약 5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까다롭기로 유명한 로빈후드가 아직 완벽히 소송이 끝나지 않은 XRP를 상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링크토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조셉 앤더서가 인터뷰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유동성 허브를 통해 XRP를 대량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앤더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예로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는 리플의 유동성 허브 상품을 도입한 전략적 의도와 원활한 거래를 원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딱 적합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리플넷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리플넷과 통합하게 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리플넷 사용자들이 유동성 허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관들이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ODL 서비스를 통해 거래에 필요한 XRP 포지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링크토는 리플 유동성 허브를 스마트 라우터 엔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리플은 허브를 수많은 글로벌 유동성과 이어져 있다고 말하죠. 리플의 폭넓은 인프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소를 포함 기관, 은행들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리플의 허브를 스마트 라우터 엔진이라고 설명했는데 스마트 라우터 엔진은 쉽게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래픽 관리, 보안 기능, 업데이트 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형 기관이 유동성 허브 사용자가 되어서 대규모 XRP 거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요. 대형 기관의 XRP 채택은 그대로 XRP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겁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전부터 XRP가 명확성을 얻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기관들이 XRP를 받아들이고 채택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XRP의 수많은 파트너 중에 우리나라 기업도 있는데요. 우리은행, 코인원, 위메프가 있고 UBRI로는 고려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XRP의 가치와 기술력을 인정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XRP의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장차 XRP가 블록체인 세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XRP의 가치는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주고 있는데요. 판단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드리고 있는 정보만 받아보셔도 어느 정도 XRP에 대한 공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코인 이슈들, 정책들을 꼼꼼히 분석해서요, 디테일하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분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크 변호사가 말합니다. SEC는 리플 사건에 대한 중간 항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SEC는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SEC의 항소 승인 신청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호사들은 SEC가 중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반면에 아니다, SEC의 중간 항소는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변호사인 그렉 뷰크는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하면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요. 뷰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판사가 디지털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방식의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개인 투자자가 이익을 위해서 리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SEC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뷰큐는 SEC가 리플과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축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SEC는 리플의 노력에 의존하여 이익을 얻는 XRP 보유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SEC는 존 디튼 변호사가 XRP 보유자로부터 수집한 진술서를 반박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XRP 보유자들의 진술서는 리플의 거래소 판매에 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SEC는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해 엄청난 전략적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는 중간 항소를 요청하는 대신 사건의 최종 판결에 항소했더라면 더 유리했을 것이다. 최종 판결에 항소하면 당사자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특권을 잃었다는 겁니다. 또한 뷰크는 SEC를 포함한 어떤 당사자도 이제 항소 중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는 증거에 갇혀 있으며 구매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적할 증거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죠. 뷰크는 제2순위 항소법원이 SEC의 이론에 동의하더라도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명백한 사실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SEC는 우리들이 XRP를 구매할 때 리플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리플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 노력에 따라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텐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죠. 저 또한 처음에 XRP를 매수할 때 리플과 XRP가 다르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XRP는 코인이고 리플은 회사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SEC가 과연 어떻게 우리들이 미리 알고 XRP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송은요, 그냥 진행 상황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소송의 무게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은 마지막 종착지로 향하고 있지만 XRP의 마지막은 보이지도 않고 그 끝을 알 수도 없습니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우리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에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로빈후드 거래소가 연말 전에 XRP를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하자 XRP 커뮤니티들이 XRP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는데요. 최근 트위터에서 XRP 지지자 크립토 에셋 가이는 거래소의 XRP 상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연말 이전에 XRP를 상장하는 미국 기반 거래소 로빈후드에 대한 소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셋가이는 로빈후드 거래소가 XRP를 상장하게 된다면 XRP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된 적절한 실사에 대한 로빈후드의 오랜 명성을 기반으로 낙관적인 XRP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매우 까다로운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하는 것은 XRP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로빈후드의 거래소의 확신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반응 중에는
로빈후드는 외부 압력이 아주 살짝만 들어와도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해버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말하는데요. 더 크립토 베이직이 보도한 바와 같이 로빈후드는 6월에 에이다, 폴리곤 및 솔라나를 상장 폐지했죠. 미국 규제당국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로빈후드가 상장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뉴스 데이터에도 로빈후드 거래소는 큰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즉,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규제 당국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래소라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하게 된다면 규제 당국 역시도 XRP를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대규모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무려 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로빈후드의 XRP 상장은 엄청난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가격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빈후드는 미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로 수수료가 없거나 엄청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최근 로빈후드는 미국 최초로 24시간 주식 거래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단 15개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만큼 까다롭다는 증거가 됩니다. 로빈후드가 공식적으로 XRP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약 5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로빈후드가 XRP를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까다롭기로 유명한 로빈후드가 아직 완벽히 소송이 끝나지 않은 XRP를 상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링크토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조셉 앤더서가 인터뷰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유동성 허브를 통해 XRP를 대량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앤더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예로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는 리플의 유동성 허브 상품을 도입한 전략적 의도와 원활한 거래를 원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딱 적합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리플렛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리플렛과 통합하게 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리플렛 사용자들이 유동성 허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관들이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ODL 서비스를 통해 거래에 필요한 XRP 포지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링크토는 리플 유동성 허브를 스마트 라우터 엔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리플은 허브를 수많은 글로벌 유동성과 이어져 있다고 말하죠. 리플의 폭넓은 인프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소를 포함 기관, 은행들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리플의 허브를 스마트 라우터 엔진이라고 설명했는데 스마트 라우터 엔진은 쉽게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래픽 관리, 보안 기능, 업데이트 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형 기관이 유동성 허브 사용자가 되어서 대규모 XRP 거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요. 대형 기관의 XRP 채택은 그대로 XRP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겁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전부터 XRP가 명확성을 얻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기관들이 XRP를 받아들이고 채택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XRP의 수많은 파트너 중에 우리나라 기업도 있는데요. 우리은행, 코인원, 위메프가 있고 UBRI로는 고려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XRP의 가치와 기술력을 인정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XRP의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장차 XRP가 블록체인 세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XRP의 가치는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주고 있는데요. 판단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드리고 있는 정보만 받아보셔도 어느 정도 XRP에 대한 공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코인 이슈들, 정책들을 꼼꼼히 분석해서요. 디테일하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분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크 변호사가 말합니다. SEC는 리플 사건에 대한 중간 항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SEC는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SEC의 항소 승인 신청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호사들은 SEC가 중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반면에 아니다, SEC의 중간 항소는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변호사인 그렉 뷰크는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하면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요. 뷰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판사가 디지털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방식의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개인 투자자가 이익을 위해서 리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SEC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뷰큐는 SEC가 리플과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축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SEC는 리플의 노력에 의존하여 이익을 얻는 XRP 보유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SEC는 존 디튼 변호사가 XRP 보유자로부터 수집한 진술서를 반박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XRP 보유자들의 진술서는 리플의 거래소 판매에 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SEC는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해 엄청난 전략적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는 중간 항소를 요청하는 대신 사건의 최종 판결에 항소했더라면 더 유리했을 것이다. 최종 판결에 항소하면 당사자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특권을 잃었다는 겁니다. 또한 뷰크는 SEC를 포함한 어떤 당사자도 이제 항소 중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는 증거에 갇혀 있으며 구매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적할 증거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죠. 뷰크는 제2순위 항소법원이 SEC의 이론에 동의하더라도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명백한 사실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SEC는 우리들이 XRP를 구매할 때 리플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리플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 노력에 따라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텐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죠. 저 또한 처음에 XRP를 매수할 때 리플과 XRP가 다르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XRP는 코인이고 리플은 회사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SEC가 과연 어떻게 우리들이 미리 알고 XRP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송은요, 그냥 진행 상황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소송에 무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은 마지막 종착지로 향하고 있지만 XRP의 마지막은 보이지도 않고 그 끝을 알 수도 없습니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우리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